오늘 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는 그 작은 전조증상과 선택들이 10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상처와 고립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팔순을 넘긴 어르신 12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인생의 진실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60살을 넘기셨거나 65 전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80대 어르신 12분을 모시고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65살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대개는 통장에 돈을 더 모아둘 걸 그랬다거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물려줄 걸 그랬다는 대답이 나올 거라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입에서는 단 한 명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을 후벼 파는 서글픈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5살 무렵에 무릎과 어깨가 좀 시큰거렸는데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나쳤어요. 그 작은 방치가 지금 나를 요양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65살에 퇴직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친구들 모임을 하나씩 끊었어요. 귀찮아서 먼저 전화도 안 했죠. 팔순이 넘은 지금은 명절이나 연말에 안부 전화 한 통 나눌 친구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65살에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보면서 이제 내 나이에 저런 걸 배워서 뭐 하나 하고 담을 쌓았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은 나를 저 멀리 뒤로 놔둔 채 혼자서만 빠르게 가버리더라고요. 12분 노인의 절망 가득한 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65이라는 나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왜 그토록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걸까요? 왜 8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나이가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였음을 깨닫고 통곡하는 걸까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통장 잔고와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물론 노년에 돈이 없으면 병원 가기가 두렵고 살던 집을 지키기 어려우며 인생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훨씬 먼저 무너지는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안타깝게도 통장에 돈이 수억, 수십억 원이 쌓여 있어도 결코 돈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미루는 동안 인생은 대책 없이 흘러간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65을 앞두거나 막 지나온 분들에게 이보다 더 정확한 경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미루고 계십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관계를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늦었다는 핑계로 배움을 미루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인생의 거친 풍파를 헤치며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진심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식을 먹여 살렸고 가정을 돌보았으며 언제나 자신의 꿈이나 아니보다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먼저 붙잡고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시간을 버텨낸 분들에게 인생 후반전에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참고 인내하는 법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몸과 영혼을 지켜내는 영리한 지혜입니다. 노후의 불행은 언제나 문제가 완전히 터진 뒤에 준비하려고 하면 항상 늦습니다. 빙판길에 크게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다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 극심한 외로움에 사무치고 나서야 뒤늦게 사람을 찾으며 기억력이 흐려지고 나서야 붙잡으려 하면 세포의 회복, 탄력성은 이미 바닥나 있어 되돌리기가 수십 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 몸을 챙기고 관계를 다듬는 모든 준비는 아직 내 힘으로 걷고 생각할 수 있는 65이라는 나이에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잔인한 후회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반듯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자랑했던 이강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0대 중반까지도 또래보다 훨씬 청년 같다는 소리를 들었고 스스로도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다 65살이 되던 해 가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찌릿하며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끔 오른손 끝이 징하게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강민 씨는 나이 들면 뼈마디가 쑤시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 거야. 며칠 푹 쉬면 낫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확히 3년이 지났을 때
강민 씨는 뇌혈관이 막혀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손과 발에 마비가 와서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3년 전에 숨이 차고 손이 저렸던 징후가 있었는데 만약 그때 곧바로 병원에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때 오셔서 혈관 관리를 시작하셨다면 지금 이런 몸으로 재활실에 계시지 않고 밖에서 정정하게 걸어 다니셨을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폭탄처럼 한꺼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가장 약한 부위를 통해 노크하듯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작은 노크를 자만심으로 무시하면 머지않아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65 이후의 신호는 젊은 시절의 피로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고 몸을 혹사해도 며칠 자고 나면 세포가 회복되었지만 60대 중반부터는 혈관 노화와 신경퇴행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증상 하나가 3년 뒤, 5년 뒤 뇌졸중이나 중증, 척추 질환이라는 거대한 재앙의 예고편이 됩니다. 아직은 버틸만하다, 괜찮다라는 자존심 섞인 말이 노년에는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두 번째 절멸의 후에는 경남 통영에서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한복순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복순 씨는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도 없이 식당 일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며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을 유일한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65살이 되던 해 마침내 막내딸까지 결혼시키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이제 자식 숙제는 다 끝났네.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인생 살면 돼요. 하지만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복순 씨는 거대한 상실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 시부모라는 타인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막상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 발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인지,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취미나 배움이 존재하긴 했었는지 평생 단 한 번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65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이름 석자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엄마, 아내, 식당 아줌마라는 껍데기는 선명한데 그냥 인간 한복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결여되어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노년의 길목에서 극심한 빈둥지증후군과 우울증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세월이 흘러 타인에게 원망과 보상 심리만을 남기게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 하버드 대학교의 85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공통점은 돈의 액수나 학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였습니다. 남의 이목이나 가족들의 요구에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주체적인 선택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세 번째 가슴치는 후에는 모은 돈을 끝내 써보지도 못하고 동반자를 잃어버린 윤재복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검소하기로 소문났던 재복 씨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장면 한 그릇 사먹는 외식 비용을 아꼈고 그 흔한 국내 여행 한 번을 매번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오직 불안한 노후를 단단히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5살에 마침내 명예로운 퇴직을 하던 날 평생 고생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고생 끝났으니 우리 제주도라도 한 일주일 가서 푹 쉬다 와요. 재복 씨는 습관처럼 답했습니다. 물가도 비싼데 조금만 더 있다가 노후 자금 확실히 안정되면 그때 갑시다. 그로부터 2년 뒤 자녀들이 칠순을 앞둔 부모를 위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재복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아직은 돈을 더 아껴야 할 때다. 다음에 가자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복 씨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다음이라는 시간은 영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겨울 아내가 마당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진 거대한 집에서 제복 씨는 통장을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돈은 지금 내 통장에 수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을 함께 쓰며 웃어줄 아내가 없고 내 무릎과 척추도 망가져 혼자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쓸쓸한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수면의학과 노년학 전문가들은 65살에서 75살까지의 10년이라는 세월을 노후의 황금기골던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신체적으로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근력이 남아있고 정신이 맑으며 무엇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어온 배우자나 동반자가 아직 내 곁에 생존해 있는 유일무이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 전체의 색깔과 영혼의 풍요로움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중년이 이 소중한 황금기를 나중에 나이 들면 쓰겠다라며 통장 속에 꽁꽁 묶어둔 채 아끼기만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은 나중에는 돈은 남을지언정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부재하며 같이 갈 사람이 곁에 없고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뇌의 설렘세포가 완전히 메말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경험과 추억은 통장처럼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65살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걷는 봄날의 산책과 75살의 지팡이에 의지해 홀로 걷는 길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네 번째 뼈아픈 후에는 경기도 수원의 박미령 어르신이 겪은 인간관계의 부메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령 씨는 65살이 지나면서 주변 인간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의 돈은 자기계발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나이 들수록 불필요한 인맥은 과감히 손절하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피곤한 모임은 나가지 않는 게 현명한 노후 준비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빼앗긴다고 생각되는 동창회의 발길을 끊었고 연락이 뜸한 친구에게는 절대로 먼저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먼저 찾지 않는 이들에게 굳이 자존심을 굽혀가며 다가갈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호하게 인맥을 쳐낸 지 딱 3년이 지나자 미령 씨의 삶에는 기이하고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첩에 가득했던 주말 모임이 신기루처럼 전부 사라졌고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어도 전화벨 소리 한 번 울리지 않았으며 일주일 내내 대화 나눌 약속이 단 한 건도 잡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미령 씨는 그제야 가슴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불필요한 관계들을 멋지게 정리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정리당하고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관계란 철저하게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귀찮다고 연락을 멈추고 모임을 거절하면 상대방 역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혹은 나이 들어 만남이 시들해졌구나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딱 23년의 공백이 생기면 한때 단짝이었던 친구 사이라도 다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이 죽기보다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5년 연구가 도달한 최종적인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 명료했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변수는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오직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끊어진 관계의 사슬을 나이 들어 다시 이어붙이는 것은 젊은 시절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렵고 민망한 감정적 소모를 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우리 몸의 하체 근육과 똑같아서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주 쓰지 않고 방치하면 순식간에 빠져나가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립니다. 마지막 5번째 후에는 강원도 춘천의 김성태 어르신이 고백한 배움을 멈춘 삶의 종말입니다. 성태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제 내 평생 일할 만큼 일했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 남은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쉬는 일만 남았다라며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65살 이후부터 거실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는 것을 유일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젊은이들이 하는 취미 활동을 볼 때마다 이 나이에 저런 복잡한 걸 배워서 어디다 쓰냐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전혀 익히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만 갇혀 살자 신기하게도 하루라는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나 가야 할 곳이 전혀 없으니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점심이 오고
눈 몇 번 깜빡이면 금방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가더니 1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통째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성태 씨는 머릿속에 새롭게 배우고 입력되는 지식과 자극이 전혀 없으니 하루를 돌아보아도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기록이 단 하나도 없었다. 뇌가 멈춰버리니 내 아까운 60대 중반의 세월들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며 허탈해했습니다. 현대 뇌과학과 신경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세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결코 고정되거나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극과 낯선 학문,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극이 주어지면 80대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망인 시냅스가 끊임없이 뻗어나가며 성장한다는 뇌 가소성 이론이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뇌는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녹이 슬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노인들의 눈물겨운 후회는 결코 각각 분리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정교하게 연결된 거대한 도미노와 같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밖으로 나가 세상과 아내를 마주할 경험의 기회가 팍탈당하며, 경험이 사라지면 내가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얕아져 고립되며, 철저히 고립되면 마침내 세상 그 어떤 것도 새로 배우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져 영원히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65살이라는 갈림길 위에서 이 도미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단 하나만 바꾸어 놓으면 인생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당장 무릎과 혈관의 신호를 챙겨 건강을 유지하면 밖으로 나가 활기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경험이 쌓이면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기쁨을 알게 되며, 내가 바로 서면 주변 친구들과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에 새로 배우고 도전하고 싶은 건강한 욕망이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지금 미루고 계신 검진이 있다면 오늘 당장 병원 예약부터 하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속에 걸려있던 친구가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정한 안부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으세요.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달력에 빨간 펜으로 날짜를 적어 넣으십시오. 65은 결코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끝자락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미소를 결정합니다.